스타트업들 모임에는 제가 이렇게 많이 가본 적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좀 AI 쪽이라든지 이런 컨퍼런스 좀 많이 갔었는데요. 네, 스타트업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어떤 거에 관심 많으실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PwC 컨설팅을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에는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3일 회계법인이라는 이름은 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PwC가 3일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PwC 컨설팅은 전 세계 한 159개의 그 20만 명 정도의 인원으로 이런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있었던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그 글로벌 AI 스타트업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요. 그 제가 최근에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benchmarking 경험을 좀 공유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저도 밸류 체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소프트웨어 중심이긴 하지만 그 어떤 AI 관련돼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니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좀 하드웨어 관점인데요. 최근에 제가 CES, 그 라스베가스의 CES 쇼 아시죠? 컨슈머 일렉트릭 쇼죠. 거기 가서 그 스타트업들이 아닌 웰컴파크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느낀 거를 좀 공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제가 직접 본 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동영상을 좀 준비하는데요. 아마 동영상 소리가 좀 잘 안 날 것 같아서 그 여기 관련된 비디오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분이 이제 막 운동을 하시거든요. 막 운동을 하시다가 그 실제로 땀이 많이 나면서 몸이 뭐랄까요? 탈수된 걸 알려줘요. 그러면은 바로 탈수된 거를 집에 있는 냉장고가 바로 알아가지고 그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을 바로 주문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벌써 이제 약간 도입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임신하신 그런 부인이 그 집에서 자가치료를 해서 그 인공지능한테 내가 지금 애 상태를 이렇게 그 핸드폰에 연결된 그 어떤 뭐랄까요? 그런 그 초음파 진단기 같은 걸 집에서 측정하면 보통 병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다들. 그걸 측정하면 인공지능이 정상이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드론 비즈니스, 그 꽃 같은 것들 확인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풍차가 막 전력 풍차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그 어떤 부품이 고장났어요. 그럴 때 부품을 옛날에는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고 있는 그런 부품을 들고 가서 그런 부품을 바로 꽂는 게 아니라 바로 3D 프린팅을 해서 그 3D 프린터에 있는 거를 넣어서 바로 그 풍차를 고치는 그런 비디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디오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어떤 스타벅스 어떤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 먹고 바로 이게 홍채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미래가 얼마나 올까요? 얼마나 빨리 올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2년? 3년? 그내에는 이런 미래의 모습이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된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좀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기업하고 많이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이 나랑 상관없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박사급 인력들을 좀 뽑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 특히 이 주위에도 제가 알기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런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꼭 내가 다 만들어야 답이 아니고 갖다 잘 쓰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그 벤치마킹한 나라들이에요. 그 저희가 PwC가 글로벌에 그 많은 회사들이 있다 보니 그 각 오피스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 보시면 되게 많은 그 어떤 스타트업 양성 프로그램을 이 PwC와 같은 컨설팅 회사들이 하고 있다는 것들 자체가 재미있는 사실이 됩니다. 이제는 벤처 캐피탈이나 뭐 예를 들어 그런 회사들만 저런 스타트업들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 컨설팅 회사가 드디어 스타트업들 양성 프로그램에 팔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회사들이 주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사업 비즈니스 같은 거를 도와주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런 그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저희 PwC 같은 회사의 어떤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업무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지식을 쉐어하는 거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이따 보여드릴 CES에서도 굉장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독일에서도 스타트업 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저희가 그 이노베이션 팩토리라고 하는 PwC 내에 있는 어떤 드론 사업을 하거나 AI 오딘, AI를 기반으로 한 감사 회사들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인도에도 T-Hub라고 하는 그 인큐베이팅 센터가 있는데 PwC가 직접 투자를 해서 그 같은 회사를 이렇게 양성하는 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매년 출품합니다. 근데 올해 출품된 과제가 100개가 거의 다 AI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굉장히 양성하고 있고 이번에 CES에서 가서 본 것들이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그 세 가지가 인사이트였는데요. 그 첫 번째는 대기업의 움직임입니다. 대기업들이 그 예전처럼 그 스타트업들과 스타트업 나는 대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위협받을 정도로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스타트업의 약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에 관련된 그 회사들이 굉장히 대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차로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이런 AI 하는 회사들에서 점점 비즈니스 쪽으로 딱 포커싱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바뀐 트렌드입니다. 이번에 그 저희가 그 PwC가 그 여기 샌프란시스코 지도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지도인데 그 저희가 PwC라는 회사가 저희 PwC를 잘 모르실 것 같은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159개국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회사 사무실은 이쪽에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저희 회사가 있는데요. 멀쩡한 저희 회사를 놔두고 저희가 그 어디서 회의를 했냐면 저 녹색인 곳에서 회의를 했어요. 저 회의를 하면서 저 회의 어떤 시설이 있는데 대단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시설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 그 벤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스럽게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재미있는 건 위에가 아니고 아래였어요. 아래. 그 PwC가 그 이번에 같이 그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스타트업을 양성해주는 컨설팅을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재밌죠?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는 그 전문적으로 대기업의 사내 벤처만을 도와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뭐냐면 대기업들이 절대로 스타트업을 내부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설들에 저런 그 큰 회사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시설에서 스타트업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로 스타트업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회사가 대단히 재밌어서 제가 그 회사 홈페이지를 가서 한번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재밌는 그 빨간색 글씨로 재밌는 글씨를 제가 좀 하이라이트했습니다. 그 회사가 We help large companies, 큰 회사를 도와준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고 to beat the startup, 스타트업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그리고 help you launch, 너가 사업을 런칭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설명이 있는데 잘 어두워서 안 보시겠지만 맨 왼쪽 끝에와 맨 오른쪽 아래가 제일 재밌는 겁니다. 맨 왼쪽 이거 뭐냐면 나는 너의 컨설턴트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의 코파운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재밌는 거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재밌는 맨 마지막 100% 모니백 그런티. 만약에 당신이 내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면 전 돈을 받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하는 프로그램을 듣는 게 대단히 재밌었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저런 게 그 과연 밸류가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저는 오늘 이 모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요. 보시면 이 석 달간의 프로그램이던데 첫 번째는 그냥
do customers want? 고객이 뭘 원하냐를 계속 챌린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should we build? 우리가 뭐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고, 세 번째는 can you make money? 우리 돈 벌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저거를 석 달 동안 계속 그 고객들한테 챌린징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교육을 바로 받고 바로 CS로 건너갔는데, CS를 가보니까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보이지만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거를 내가 사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기술하고 주장하지만 고객 관점에서는 모르겠는 회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서 계속 옆에서 누가 이렇게 챌린징을 해주고, 아니 당신들이 기술적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먹힐까요? 라고 하는 걸 옆에서 계속 해주는 마케팅, 그런 관점에서도 챌린징의 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 보면은 PwC, 저희 회사 직원들이, 우리 회사도, 저희 회사도 지금 저희 거기 가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내부는 안 하고 여기 가서 계속 회의하면서 내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를 외부 관점에서 계속 자문을 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해외 스타트업들의 양성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VC가 돈을 출자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돈 관점에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한다면, 여기 전문적으로 컨설팅 회사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어떤 기초, 메소드 베이직으로 가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항은요, 그 머더십 관리라는 거예요. 머더십 관리. 저희 생각은 저 대기업을 지원해주는 벤처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팀을 빼가지고 인큐베이팅 시설에 넣고 거기를 계속 도와주지만, 이 회사는 반대로 이쪽 가서 그 머더십을 관리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돈을 출자를 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계속 머더십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일을 저희 당신의 그 벤처 팀이 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은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좀 더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말이 밑에 그 네 가지 어떤 말이 있는데, 말은 영어로 쓰니까 멋있지만 뭐 show guts, move fast, think fresh, be bold. 결국 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본사에 가서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아마 이거 여기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한 번씩 다 보신 거죠? 두 번째, 스타트업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를 보충할 때 국내 강의에서도 이 자료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저는 만났다는 게 다른 거죠. 여기 회사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걸 묻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희가 하나씩 가서 다 만난 건 아니고 PwC가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한 거였거든요. 그 부분도 좀 공유해볼까 합니다. 몇 가지 변화가 생겨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쪽에 계속 침범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뭐 이런 때는 보통 플랫폼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IBM이 말하는 왓슨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를 팔려고 했던 게 작년, 재작년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특정한 딱 목적에 맞춰서 인공지능을 쓰는 그런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비주라는 회사는 기존의 회사들이 쓰는 뭐랄까요, 메뉴 체계가 있는 곳에 침범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시스템을 쓴다고 한다면 메뉴를 누르잖아요. 뭐 매출을 보고 싶으면 매출 단추 누르고 밑에 눌러서 무슨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관련된 이 그래프가 확 뜨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접 현황 보여줘 라고 말하면 그거에 대한 현황들을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딱 보면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라든지 IoT,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로봇 같이 어떤 통계 툴, 기존의 AI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쪽도 이제 기존의 통계나 그런 쪽 회사들을, AI 회사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회사들이고, 이 데이터 로봇 같은 회사는 미국에서 펀딩 규모가 미국에 있는 미브 같은 그런 조직이 삼성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런 회사들한테. 데이터 로봇이 국내 적용 런칭했는데, 데이터를 인풋하면은 알고리즘을 수십 개를 동시에 테스팅해서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현황은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그 캐나다 뭐 이런 쪽에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플랫폼과 그 AI 적중 뭐 이런 거에 좀 집중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오픈 소스를 다 모아서 한 100개를 동시에 돌리고 최적의 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바뀌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현황들은 저희가 하는 저희 3일 회계법인 또는 PwC 이쪽의 경우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마인드브리츠라는 회사는 그 회계법인의 감사를 그 AI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블루제이 리거는 텍스, 그리고 너치는 기존의 CRM, 그 다음에 딥러닝 AI는 아까 있었던 그 데이터 로봇하고 되게 비슷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솔트스포크 같은 회사들이 그 정보가 있는 모든 곳에 가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즈니스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 PwC가 최근에 저희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감사와 텍스, 그 다음에 매개 기반의 ERP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는 글로벌하게는 인공지능, IoT, AR, VR, 블록체인, 프린팅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저희 회사는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wC 이태리 같은 경우도 소프트뱅크 페퍼를 CRM을 쓴다든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도 드론 비즈니스 하고 있거든요. 드론을 날려서 그 자산 같은 거, 재고자산 측정하는 거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긴 하지만 공사 현장 진척도 같은 거 따지거나 뭐 이런 거 많이 아실 텐데 그 다음에 농업 쪽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농업 쪽 가서 뭐랄까요 과일 몇 개 달려있는지 같은 것들 바로 이미징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회계나 경영관리 관점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여기 글씨가 작을 텐데요. 뭐 AI 기반의 어떤 감사 같은 것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도 곧 실생활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바로 올해 3월에 PwC 글로벌이 블록체인 기반의 오디 시스템을 이제 출시했는데요. 저 시스템은 기존의 ERP랑 데이터를 맞춰가면서 회사의 데이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더 이상 미래에 적용될 기술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2018년 3월 정도에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부터 이제 내부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얘기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밸류 체인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AI 관련된 요청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벌써 시작됐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돌리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갖추거나 또는 요새 최근에 이제 좀 선도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선도기업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려는 부분이 대단히 많아졌는데요. 이 사내 문서 쪽에 대한 부분이 아마 올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텍스트를 이렇게 검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여기 시간 끝나고 아마 핸드폰 꺼내셔서 네이버 웹에서 네이버 여신 다음에 네이버의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누구야라고 자연어로 한번 쭉 물어보시고 뜯쳐봐요. 그러면은 밑에 답을 합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오른쪽에 느낌표가 있고 이걸 딱 누르면은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검출은 답입니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게 대단히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검색을 하면 텍스트 친 거에 원래 있는 문장을 쫙 찾아가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요새는 기계가 그 질문을 이해하고 답을 해주는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적용될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계약서 같은 것들, 계약서에서 뭐 하자 보수 비율이 얼마야? 라고 질문에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작년까지 안 되던 건데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 말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지리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걸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요. 미국에서 논문이 많이 나오죠. 미국에서 논문이 주로 나오거나 이걸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교수님들이 코드를 많이 테스팅 해보면서 적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학습시킨 다음에 좀 지나면 플랫폼까지 만들고 이거를 아까 말했던 텍스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다가
업무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쭉 흘러갑니다. 2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회사 인트라넷까지 연동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휴가 가고 싶으면 휴가 시스템을 불러가지고 휴가에다가 날짜를 넣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챗봇 같은 데다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 갈 거니까 결제해줘 딱 하면은 바로 내부 인트라넷에 연결돼서 휴가 가는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바로 과장한테 가서 과장님이 챗봇으로 누구누구가 언제까지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그래도 보내 라고 하면 보내게 되는 그런 그 회사의 인트라넷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이쪽 영역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쪽 솔루션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아까 외국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까 세무에 대한 거, 감사에 대한 거 뭐 그런 시스템들이 국내에 외에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국내에 이 영역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자꾸만 그 인공지능 플랫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인공지능에 대한 비즈니스 적용 솔루션을 만든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거다라는 게 하나의 인사이트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해외는 그 써먹을 만한 딱 주제가 있는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적중률 맞추거나 뭐 플랫폼 무슨 뭐 텍스트 마이닝 이런 플랫폼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빈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라는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굉장히 많은 쪽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 있는 내용 같은 거 질문하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이 IT 부서가 다 있잖아요. 보통 회사들이. 근데 대부분 매뉴얼 같은 거 다 있는데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뻔히 매뉴얼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매뉴얼 본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전화해가지고 IT 부서에 뭐뭐뭐 해결해달라고 하지 매뉴얼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챗봇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인간이 그동안 내렸던 그런 판단 같은 것들을 AI 적용해본다든지 이런 쪽의 업무가 대단히 많아질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요. 이거 저희 미국 사례인데 IT 좀 전에 말씀드렸던 IT 문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IT에 대한 질의 같은 거를 하면 자연어 처리를 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주고 못 찾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훈련이 맡긴다든지 아니면 이걸 새로운 건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결과를 등록해서 계속 학습하는데 이거를 챗봇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질문했는데 결과가 어떠니?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저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계획 같은 것들을 머신러닝 써서 하는 경우 독일에서는 되게 많이 하고 특히 자동차업 같은 경우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회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모니터링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전문 회사가 이번에 CS 같은 CS에서 부스 하나를 차려서 전문적으로 저런 것만 하는 회사가 저 부스를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목해서 좀 봤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모든 걸 다 제가 할 수 없으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런 스타트업들이 할 거냐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하고 아까 빈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 비즈니스 그런 솔루션들이 없다. 근데 그런 솔루션 하는 회사들이 다시 앞쪽으로 가지고 다 만들어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어떤 회사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앞단에 거는 그런 회사 것들 갖다 쓰면 되고요. 특히 이 AI나 이런 쪽 세계는 갖다 쓰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이디어를 올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써서 내가 정말 비즈니스에 특화된 그런 솔루션만 잘 만들면 되는 그런 쪽의 세상이고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런 쪽 솔루션 회사는 아직 잘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상대하는 대기업들의 그런 것들을 오픈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CS입니다. CS가 개인적으로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도 양성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하나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부스를 거기 차렸는데 유레카 파크라고 하는 스타트업들만 가는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스를 차렸는데 제가 거기서 같이 일주일 동안 제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반응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느낀 점이 좀 많습니다. CS는 뭔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다 아시죠?
제가 미래에셋 배우도 이번에 오셔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셨고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근데 주로 가셨던 데를 보니까 여기가 유레카 CS에서 하는 메인 쇼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CS로 오시면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좀 로봇 큰 거 나오고 뭐 이렇게 휘어져 있는 TV 나오고 자동차 회사들 대단히 돈 많은 회사들이 하는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쇼 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서 취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관심이 없었고요. 저는 이 유레카 파크가 관심이었습니다. 유레카 파크가 스타트업들이 제품을 올린 곳이거든요. 올해 한 7,000개 회사가 출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안 해서 가면은 그냥 쑥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느낀 게 되게 많았죠. CS에 C스페이스라는 데가 있고 스포츠존, 유레카 파크라는 데가 있는데 유레카 파크에 가서 보고 느낀 겁니다. 한 7,000개 회사가 와 있었고요. 그리고 섹션도 굉장히 많아요. 로보틱 앤 AI라는 섹션도 있고 인디고고도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알겠네요. 설명 드릴 필요도 없겠네요. 딴 데 가면 다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여기도 오히려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어요. 저 인디고고도 와서 계속 투자 관련된 그런 상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보마트 같은 경우는 야채, 먹을 거 간식 뭐 이런 것들을 로봇 자동차죠. 조그만 이게 파워스토어처럼 움직이면서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가면 로봇은 뭐 세고 셌습니다. 로봇은 그냥 밟히는 게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저 왼쪽 아래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스폰서한 회사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반응을 좀 보고 싶었고요. 이번 CS 2018은 나름 느끼는 게 좀 많았습니다. 가서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잘하는 회사는 어떤 게 굉장히 충실할까, 그 다음에 스타트업은 뭘 못하고 있을까라는 게 대단히 궁금했던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스타트업이 결국 승리할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 개인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봤어요. 저 회사는 망할 것 같고 저 회사는 잘 될 것 같고 라는 거를 제 시각으로 좀 이렇게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하는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안 망할 거라 생각해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중환자하고 장애인은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되게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근데 보통 워터픽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이빨에 이렇게 물 뿌리는 그런 치과 기술이고, 근데 병원에 사람이 입원하게 되면 이 스펀지로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닦아줘요. 이빨을 스펀지 같은 거 닦아줘요. 보통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때는 뭘로 들어갔던 돌아가실 때는 이 폐렴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입을 깨끗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음식물 같은 것이 폐로 넘어가서 폐를 염증을 일으키는 게 폐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회사를 스타트업을 만든 회사 사람은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가 아니 물로 뿌리면 침대 다 젖어버릴 텐데 이 사람은 화장실도 못 가는데 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깨끗이 닦아줄 수 없는데 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입에다 끼는 마우스피스를 만들었어요. 진공 상태로.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서 치아를 깨끗이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이렇게 빨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약간 향후 계획이지만 IoT 기술 기반으로 자기 음식량 같은 거 체크하면서 저런 페인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 관점에서는 어떤 게 느껴졌냐면요, 굉장히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거였고, 제가 아까 미국 회사 스타트업 양성하는 컨설팅 회사라는 거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저런 거예요. 고객이 저게 필요해? 왜 필요해?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재미있었던 게 드론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갔더니 해외에 갔더니 드론도 엄청 많이 출품했더라고요. 근데 해상구조 드론 같은 것도 보면은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튜브 조그만 드론을 만들어서 아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장이 두 개의 드론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재밌더라고요. 하나는 드론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날아가면서 튜브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되게 작은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튜브가 내려오면서 터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터트려도 드론 작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회사를 보면서 느낀 건데 고객이 저게 정말 필요한 거야 아니냐라는 것이 결국 투자의 이유기도 하고 결국은 저런 고객의 마음을 잘 읽는 회사가 결국 성공할 거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회사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부분인데요. PwC가 이런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한데 저희 회사가 잘하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기술의 발전이 놀랍긴 했는데 너무너무 비슷한 회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로봇이고 얘도 로봇이고 얘도 로봇이고 얘도 로봇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 관리를 해주는 어떤 경비에 대한 그런 거를 내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비쳤는데 통제구역에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저 회사 사람은 우리 회사 사람인데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로봇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다들 물어보면 기술적으로 회사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빠른 시간 처리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식률이 몇 %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객의 눈으로 보면 컨슈머의 입장으로 보면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회사가 승리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페인포인트를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가 아까 그런 회사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거에 차려야 되지 않으면 결국 마케팅 관리 잘하고 원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정말 승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타트업 내에 그런 인력이 충분한 전문가가 갖춰져 있냐 안 갖춰져 있냐가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업들은 기술 전문가들이 CEO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굉장히 그런 걸 잘 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PwC 같은 컨설팅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마케팅, 원가 관리, 그 다음에 현금, 캐시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회사가 결국 승리할 거다라는 부분이 물론 아이디어가 좋은 게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 저런 부분이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요. 한번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 말씀드린 첫 번째 챕터인데 굉장히 대기업 위협을 부할 만큼 스타트업을 성장하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런 회사를 발굴하는 것들이 대단히 의미 있는 타임은 맞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거를 잘하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기술 좋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거든요. 회사. 그 회사의 본질인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경영관리,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회사를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했고, 그리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정말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강의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예,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스타트업